단 한 번의 실수로 평생 모은 퇴직금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고령층을 노린 금융사기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으며 제도 변화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불이익을 겪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은퇴 이후 반드시 알아야 할 금융수칙과 예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큰 손실을 막고 안정된 노후를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그와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입을 맞추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결혼 초기엔 그런 적도 있었지만 마지막 키스가 언제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어느 날 남편에게 담담히 말했다. 우리 이혼하자. 남편은 황당하다는 듯 지금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미쳤어 라고 되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엔 흔들림이 없었다. 당신도 이처럼 말하지 못했던 갈망이 있다면 댓글에 나도 내 목소리를 잃고 살았어요 라고 써주세요. 최정수 올해 74세. 그녀의 삶은 참는 것으로 이어진 시간들이었다. 남편 강대철은 2살 어린 72세로 전형적인 가장이었다. 그는 늘 자신의 말이 곧 법이었고 그 법 아래 아내는 언제나 침묵해야 했다. 결혼 초기 부부로서의 역할은 있었지만 그조차 의무처럼 주어진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낳으라고 재촉했다. 딸이 넷이나 있었지만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선 다들이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정숙은 몸이 망가져가는 줄도 모르고 임신을 반복했고 결국 5째로 아들 준노를 낳았다.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에 스치는 안도의 미소를 그녀는 잊지 못한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그 이후였다. 남편의 눈에서 그녀를 향한 온기가 사라진 건 처음엔 피곤해서일 거라 생각했다. 육아 때문일 거라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몇 달이 1년이 되었고, 10년이 되었고, 20년, 그리고 어느새 30년이 흘렀다. 그 30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여자로서 존중받지 못했다. 밤이면 밀려오는 그리움과 공허함에 몰래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스스로를 위로해야 했다. 그런 이야기를 누구에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시절엔 부부 사이의 일을 밖으로 꺼내는 것 자체가 금기였다.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낙인이 먼저였다. 정숙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요즘 남편하고는 어때? 가끔 이웃 아주머니들이 웃으며 건네던 질문에 그녀는 늘 똑같이 대답했다. 그냥 그렇지. 나이 들면 다 그러고 사는 거잖아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늘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이내 삼켜졌다. 혹시 우리 부부만 이렇게 어색한 건 아닐까? 괜히 말해서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그녀의 입을 막고 있었다. 폐경이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몸은 변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여자였다. 사람들은 폐경이 끝이라 말했지만 정숙은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알았다. 오히려 점점 더 외로워졌고 따뜻한 온기와 말 없는 손길이 그리워졌다. 아이들은 다 출가했고 남편은 신문과 TV 앞에서 하루를 보냈다. 그 사이 그녀는 늘 부엌과 방을 오가며 시간을 견뎠다. 우리가 부부였던 건 도대체 언제였을까? 어느 날 앨범을 꺼내보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예전 사진 속 밝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 대철의 모습. 그때가 정말 행복했을까? 아니면 그냥 사진 속 연기였던 걸까? 이제는 확신할 수 없었다. 삶의 변곡점이 찾아온 건 작년 봄이었다. 고향에 있는 큰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정숙은 30년 만에 친정을 찾기로 결심했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며칠 언니 집에 다녀올게요.
남편은 신문에서 눈도 떼지 않고, 그래, 다녀와 서운함은 있었지만 이제는 그조차 익숙한 감정이었다. 기차 안에서 그녀는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다. 비탈진 배움터에서 뛰놀던 소녀 시절. 뒷산에서 도토리를 주워오던 날들. 그리고 문득 떠오른 이름, 이종구. 그녀와 동갑이었던, 말수가 적고 키가 컸던 그 소년. 항상 책을 읽고 있었고 눈빛이 깊었다.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눠본 적 없지만 어린 정숙은 그를 조용히 좋아했었다. 고향에 도착해 언니를 돌보며 보낸 일주일은 평온했다. 다행히 언니의 건강도 차츰 나아졌다. 마지막 날, 정숙은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다. 옛집 터도 보고 오래된 학교도 다시 밟아보고 싶었다. 시간을 더듬듯 걷다 보니 어느새 초등학교 앞에 도착해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주쳤다. 교문 앞, 한 남자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혹시 정숙이 아니야? 그 목소리, 그 눈빛. 숨이 턱 막혔다. 그는 분명히 첫사랑 이종구였다. 종구였다. 6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다. 서로를 확인하듯 눈을 마주친 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정숙이 맞지? 맞아. 정숙이구나. 그렇게 두 사람은 60년 만에 재회했다. 종구는 6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다고 했다. 두 아들이 있지만 모두 서울에 살고 있고 그는 홀로 고향집을 지키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 두 사람은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작은 다방에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어린 시절의 추억부터 지금껏 살아온 인생의 파편들까지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하나씩 되짚듯 대화는 끝없이 이어졌다. 정숙아, 넌 여전히 예쁘다. 그 한마디에 정숙의 얼굴이 붉어졌다. 누군가에게 예쁘다는 말을 들은 게 얼마나 오랜만이었을까? 남편에게선 몇십 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그녀는 얼버무렸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제 할머니인데.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내 눈엔 여전히 그때 그 정숙이야. 그 순간 정숙의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종구는 말을 이었다. 나는 항상 너를 좋아했어. 알고 있었니? 그녀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정말이야. 너를 좋아했었는데 한 번도 말하지 못했어.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이 아직 이런 정보를 접하지 못한 주변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시려면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한참을 웃었다. 서로를 몰래 좋아했던 소년과 소녀는 60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그 마음을 마주하게 된 것이었다. 그 순간만큼은 세월도, 현실도 모두 잊혀졌다. 남은 건 단지 두 마음이 조용히 만나 울리는 기쁨뿐이었다. 서울로 돌아오기 전 둘은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정숙의 아침은 달라졌다. 종구에게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라는 짧은 메시지가 매일 도착했다. 단순한 인사였지만 그 말 한 줄에 정숙의 하루가 따뜻해졌다. 때때로 종구는 옛사진도 함께 보냈다. 두 사람이 다녔던 학교의 지금 모습, 변해버린 동네의 거리들. 그런 사진들을 바라보다 보면 정숙은 점점 더 고향이 그리워졌다. 아니, 정확히는 종구가 그리웠다. 2달쯤 지났을 무렵 종구는 서울에 볼 일이 있다며 연락을 해왔다. 정숙아, 서울에 갈 일이 생겼어. 시간 되면 만날까?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정숙의 심장은 소녀처럼 뛰기 시작했다. 그날을 위해 미용실에 들르고
오랜만에 예쁜 옷도 골랐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는 그녀를 본 남편은 묘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 있어? 친구 만나러 가.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언제나 그랬듯 정숙의 일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으니까. 종구와의 만남은 예상보다 더 편안했다. 시내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 점심을 함께했고 이후엔 남산을 천천히 걸었다. 무슨 생각해? 그냥 이렇게 걷는 게 좋네? 그는 조용히 정숙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의 온기가 그녀의 가슴 깊숙한 곳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서울에 다녀간 이후 정숙은 종종 언니를 핑계 삼아 고향을 찾았다.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종구. 그와의 만남이 정숙의 삶에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자주 만났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정숙 씨 요즘 얼굴이 밝아졌네? 동네 아주머니들의 말처럼 정숙은 달라지고 있었다. 아침에 눈 뜨는 일이 즐거워졌고 거울 앞에 서는 시간도 길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다. 누군가의 시선보다 자신의 설렘이 더 소중했다. 어느 날 종구와 함께 한강을 걷던 중이었다. 해가 저물며 붉게 물든 강변, 바람은 잔잔했고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말없이 같은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정수가 60년 전에 하지 못했던 말이 있어. 그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나 그때도 너를 좋아했어. 지금도 그래. 그러고는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더 조심스레 그녀의 얼굴 가까이 다가왔다. 그날 정숙은 다시 사랑을 느꼈다. 종구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는 순간 전기가 흐르는 듯한 떨림이 온몸을 덮었다. 정수가 미안해. 갑자기 이런 짓을 해서. 아니야. 괜찮아. 나도 좋았어. 그녀는 진심이었다. 너무 오랜 시간 여자로서의 자신을 잊고 살아왔던 그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후로 두 사람의 만남은 더 깊어졌고 6개월쯤이 지났을 무렵 정숙은 결심했다. 더 이상 이중 생활을 할 수 없었다. 매번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서는 것도 지쳤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솔직하고 싶었다. 그리고 진짜 행복을 찾고 싶었다. 어느 저녁 남편과 평소처럼 조용히 식사를 하던 중이었다. 정숙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을 꺼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남편은 TV에서 시선을 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뭔데? 우리 이혼하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남편은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뭐라고? 지금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미쳤어.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아팠다. 30년 동안 나랑 키스한 적 있어.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30년 넘게 부부관계도 없이 살았잖아. 우리는 이미 남이야. 그냥 같은 집에 살고 있었을 뿐이야. 남편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나이의 부부는 그런 걸로 사는 게 아니잖아. 맞아. 그런데 대화도, 관심도, 사랑도 없었어. 난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어.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혹시 다른 남자 생겼어? 바람 피운 거야?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 되었는지 남편은 소리쳤다. 창피한 줄 알아. 이 나이에 바람이라니. 동네에 소문이라도 나면 어쩔 거야.
애들 얼굴은 어떻게 할 거고? 그녀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아이들은 다 컸어. 그리고 나도 인간이고, 여자야.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일주일 후, 큰딸 영미가 집에 왔다. 남편이 불렀다고 했다. 엄마가 이혼하자고 했다면서? 정말이야. 응, 정말이야. 왜? 무슨 일 있었어?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평생 처음으로 딸에게 진심을 꺼냈다. 엄마는 30년 넘게 아빠랑 부부 관계가 없었어. 대화도 없고 관심도 없었어. 그냥 같은 공간에서 숨만 쉬고 있었을 뿐이야. 이 이야기의 어느 순간이 당신을 울렸다면 댓글에 나도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어요라고 써주세요. 집에서 숨만 쉬며 살았을 뿐이라는 그녀의 고백에 큰딸 영미의 눈이 커졌다. 30년 동안? 그랬다고.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준호를 낳고 나서부터야. 아빠는 아들을 얻은 후로 더는 나에게 관심이 없었어. 영미는 잠시 말을 잇고 말없이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이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엄마,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어. 그 한마디에 정숙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녀는 딸과 함께 오래도록 울었다. 묵혀둔 세월의 응어리가 그제야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럼, 지금 다른 사람 있는 걸? 딸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영미는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나는 엄마 편이야.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이혼 절차는 결코 쉽지 않았다. 하지만 딸들의 도움으로 하나씩 진행해 나갈 수 있었다. 마침내 남편도 그녀의 결심이 진심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동의했다. 그 무렵 종구는 고향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구해두고 있었다. 정수가,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이라는 말이 정숙의 가슴에 따뜻하게 박혔다.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다. 새로운 집에 도착하자 종구는 정숙의 짐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풀어주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그는 부엌에 서서 직접 요리를 준비했다. 내가 요리를 잘하진 못하지만 정성껏 했어. 맛있게 먹어. 된장찌개와 몇 가지 소박한 반찬이었지만 정숙에겐 그 무엇보다 근사한 만찬이었다. 한 남자가 자신을 위해 부엌에 서서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은 그녀에게 너무나 낯설고도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맛있어. 정말. 이렇게 남자가 요리해주는 건 처음이야. 앞으로 자주 해줄게. 정숙이가 좋아하는 거라면 뭐든지. 식사가 끝나고 조용한 시간이 흘렀다. 종구가 조심스레 말했다. 정숙아, 나 너를 안고 싶어. 그 말에 정숙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도 같았다. 나도 그래. 그는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무서우면 언제든 말해줘. 멈출게. 괜찮아. 종구야. 나도 원해.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그 품은 따뜻했고 정숙이 수십 년 동안 그리워했던 온기로 가득했다. 그들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다. 정숙아, 방으로 갈까? 그녀는 부끄러웠지만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침실로 들어간 뒤 종구는 침대 곁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천천히 하자. 급하지 않아. 그의 다정한 말에 긴장이 조금 풀렸다. 종구는 정말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먼저 그녀의 손을 잡고 그 손등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정말
예뻐. 정수가. 그 순간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종구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따뜻함이 번져나갔다. 마치 오래 메마른 땅 위로 단비가 내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좋아. 괜찮아. 그는 계속해서 그녀의 상태를 물어보았다. 정숙은 폐경 이후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그 사실이 부끄럽지 않게 느껴졌다. 종구의 눈에는 지금의 자신도 여전히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모든 걸 이해받고 있었다. 괜찮아, 종구야. 너무 좋아. 그날 밤, 그들은 정말 조심스럽고 천천히 사랑을 나누었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는 다른 훨씬 더 깊고 부드러운 감정이 깃든 시간이었다. 서로를 배려하며 마음을 확인하고 오롯이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이 그녀에게는 삶의 또 다른 시작이었다. 정수가, 사랑해. 나도 사랑해, 종구야. 그의 품에 안긴 채 정숙은 조용히 생각했다. 이런 행복을 이제야 알게 되다니. 하지만 후회보다는 감사가 더 컸다. 지금이라도 이런 사랑을 만날 수 있었기에, 늦었지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기에 그녀는 고마웠다.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았다. 오랜 시간 각자의 삶을 살아온 탓에 생활 습관이 달라 종종 사소한 다툼도 있었다. 정수가, 내가 이렇게 하면 싫어. 응. 조금 그래. 그래. 앞으로는 조심할게. 그 대화 자체가 정숙에겐 감동이었다.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그녀가 평생 갈망해온 부부의 모습이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성생활에서 찾아왔다. 예상과 달리 그들은 규칙적인 관계를 유지했고, 그것은 정숙의 몸과 마음 모두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일주일에 한두 번, 천천히 서로의 상태를 살피며 나누는 사랑은 단순한 육체적 접촉을 넘어 회복이자 재탄생이었다. 종구는 언제나 먼저 물었다. 정수가, 괜찮아. 아프진 않. 폐경 이후 찾아온 질건조증으로 인해 약간의 통증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는 늘 천천히 부드럽게 그녀를 감쌌다. 괜찮아. 너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도 그가 먼저 제안했다. 정수가, 이런 걸 쓰면 훨씬 편할 거야. 의사들도 권장하더라. 부끄러워하지 마. 그의 배려와 따뜻한 태도 덕분에 정숙은 점점 더 편안하게 성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몸에 변화가 찾아왔다. 피부는 촉촉해졌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왔다. 30년 넘게 그녀를 괴롭히던 관절통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의사는 말했다. 규칙적인 성생활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호르몬 분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종구는 종종 말했다. 정수가, 요즘 얼굴이 더 좋아졌어. 빛이 나. 그 말이 과장이 아님을 그녀도 알 수 있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다시 살아나는구나, 그런 느낌. 두 사람은 성생활에 대해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병원 상담도 정기적으로 받았다. 노년기의 성관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건강이었고, 감정이었고, 삶에 대한 존중이었다. 의사의 말처럼 성생활은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면역력을 높이며 통증을 완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야 진짜로 알았다.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여자로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생명을 회복시키는 경험인지를. 오체트즈필디스
정숙은 건강해졌다. 오랫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우울감이나 불안감은 크게 줄어들었고 몸에서는 자연스럽게 엔돌핀이 분비되어 매일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행복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다. 종구 역시 비슷한 변화를 경험했다. 혈압이 안정되었고 수면의 질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했다. 정수가 너랑 함께 있으면 내가 다시 젊어진 것 같아.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가볍고 하루가 기대돼. 그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더 건강한 삶을 추구하게 되었다. 함께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준비했다. 그리고 성생활을 더 건강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 골반 근육 운동도 함께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서 가장 깊은 변화는 몸보다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종구와의 관계는 정숙에게 전례 없는 정서적 안정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과거의 결혼 생활에서 늘 억눌려야 했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하지만 종구와는 달랐다. 평등했고 따뜻했고 서로의 감정에 귀 기울였다. 정수가 이 문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종구는 사소한 일부터 중요한 결정까지 늘 정숙의 생각을 먼저 물었다. 그녀는 대답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종구야. 50년 넘게 억눌려왔던 목소리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어느 날은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떠났다. 정수가 우리 바다 보러 갈까? 나 최근에 바다를 본 적이 없어. 그의 눈빛은 소년처럼 반짝였고 그들은 기차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종구야, 앞으로 뭐 하고 싶어? 글쎄, 정숙이랑 함께라면 특별히 뭘 하고 싶다기보다 그냥 이렇게 평온하게 지내고 싶어. 나도 그래. 이제 와서 큰 욕심은 없어. 그냥 건강하게 함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함께 지낸 지 1년이 되던 날, 종구는 정숙을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다. 집안엔 촛불이 켜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와인이 따라져 있었으며 그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정수가 이 1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정수가 우리 결혼하자. 정숙은 말문이 막혔다. 70이 넘은 나이에 두 번째 결혼이라니 생각지도 못한 순간이었다. 그녀가 당황해하자 종구는 웃으며 덧붙였다. 우리 나이가 뭐가 중요하겠어. 남은 시간을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하나가 되어 살고 싶어. 정숙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조용한 결혼식을 준비했다. 자녀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따뜻하고 진심 어린 자리였다. 결혼식 날, 정숙은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예쁜 한복을 입었다. 종구도 단정한 정장을 입고 그녀 앞에 섰다. 딸들은 진심 어린 웃음으로 축복을 건넸고 아들 준호도 마침내 마음을 열고 다가와 말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지금 정숙은 70이 넘었다. 하지만 마음은 처음 사랑을 알았던 소녀처럼 살아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이 그녀의 계절이기 때문이다. 이 늦은 사랑이 당신에게도 희망이 되었다면 댓글에 나의 계절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남겨주세요. 정숙은 70이 넘은 나이에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와 종구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성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종구야, 오늘은 내가 위에 올라가 볼게. 좋아, 정수가.
그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조심스럽게 즐기는 그 시간 속에서 더 깊은 유대와 신뢰를 쌓아갔다. 물론 모든 날이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종구가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다. 정숙은 병원으로 실려가는 그를 붙잡고 떨리는 손으로 기도했다. 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고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다행히 종구는 빠르게 회복되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 두 사람은 건강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다. 의사는 말했다. 당분간은 격렬한 활동은 피하세요. 하지만 적절한 성생활은 심장 건강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따라 그들은 이전보다 더 부드럽고 천천히 조심스레 사랑을 나누었다. 그 속에서 정숙은 성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자신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다. 젊은 시절엔 몰랐던 깊이, 지혜와 경험이 더해진 황혼기에 사랑은 그 어떤 격정보다 특별했다. 서로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서두르지 않는 성숙한 사랑. 그녀는 이제 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며 언제든 새로운 시작과 행복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혹시 여러분도 인생의 새로운 계절을 기다리고 있다면 댓글에 나는 아직 피어나지 않은 꽃이다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은 지금 인생의 어느 계절을 걷고 있나요? 혹시 긴 외로움의 겨울을 지나고 있다면 정숙의 이야기가 조용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미 지나간 봄을 그리워하고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것은 누군가에게 용기이자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정숙은 말했다. 나는 지금 내가 가장 나다운 계절을 살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댓글에 늦은 봄에도 꽃은 핍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의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소중한 자산과 재정을 지키는데 실질적인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의 정보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